세계가 지금 AI라든지 데이터 센터, 전기 자동차라든지 미래의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로봇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전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한 건데 전기 에너지를 할 때는 원자력으로 돌리는 방법 또는 석탄, 석유, 가스 하는 방법, 풍력이나 태양력을 이용하는 방법 이런 방법이 있는데요. 제 방식도 있어요. 오토바이 엔진이나 어떤 자동차 엔진에다 서로 회전축을 돌려가지고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고 연구자석 이렇게 해갖고 약간 두텁게 해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돌리면 좀 파워가 세요. 이게 하시면 여기다 이게 플로팅 게이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데 반도체에서는 4개, 8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전기가 있느냐 없느냐 진법수로 전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반도체의 회로에 이게 코팅 기술을 써서 전기선 피복처럼 해서 전기를 가두지 않은 제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구리 만들 때부터 회로를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망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하는 방식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실리콘 만들 때부터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실리콘 유리 기판, 플라스틱 기판에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또 고랑 파듯이 딱 고랑을 파가지고 밭고랑 파듯이 여기다가 이렇게 피복을 덮어서 이렇게 지하에 묻으면 이게 전기성이 통신성이든 발열이 잘 안 생겨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직과 수평 둘 다 실리콘 웨이퍼 어떤 유리기판 프레시판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전기선 피복을 100개를 묶어도 전기가 잘 옮지 않는데요. 전기선 피복 때문에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피복을 만들거나 나중에 만들어내 피복을 입혀도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HBM 적층을 하면 되게 단가가 싸다는 거죠. 실리콘 웨이퍼 만들 때부터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면 되게 발열해 플라스틱 기판, 플라스틱 창, 유리창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제조한다는. 그릇 만들 때도 그래요. 유리 그릇이든 일반 독이든. 그래서 그 발열을 그 플라스틱 기판 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플라스틱 기판이 있다 그러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찧어가지고 뼈대를 만들어주는 기술. 뼈대를 좀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뼈대를 만들어주면 플라스틱 기판 약간 두터운 부분을 점점점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가로 세로 이렇게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게 이제 잘 휘어지지 않는 이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플라스틱 기판, 유리 기판에도 유리석용 코팅제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고 절연 구조 밑에 피복을 두든지 전기 테이프 방식으로라도 두면 좋다. 그래서 마더보드 같은 기판에도 그렇고 모든 기판에 이렇게 피복을 넣어주는 기술을 쓰시면 컴퓨터 케이스에도 이번에 피복을 주든지 플라스틱으로 이렇게 만들든지 해서 현재 있는 전기가 이렇게 옮지 않아도 옮아서 마더보드는 기판에 영향을 주는 기술을 것을 하시면 컴퓨터뿐만 아니라 모든 기판이 있는 곳에 기판 자체 또는 이렇게 케이스에 피복을 줘서 절연 구조를 만들어내시는 기술을 쓰시면 저기서 꼭 들으면 꼭 하더라. 이런 배터리도 이런 배터리 2차 전지, 1차 전지, 2차 전지 상관없이 약간 전기 테이프, 전기 절연 테이프 방식이라도 코팅을 주면은 뭐 납축전지라든지 자동차용 배터리 모든 배터리에 주면은 겨울과 여름에 온도 변화에 강하고 또는 이렇게 뭐라 그럴까 방전이 잘 안 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모든 배터리에 있어서 이렇게 가스를 빼가지고 수소 같은 거 이렇게 어떤 가연가스가 발생하는 빼가지고 이렇게 폭발하지 않게 하는 기술을 쓰시거나 양극재 서로 어떤 전기 전도도가 틀려서 이렇게 정체가 됨으로 인해서 스파크 발효 화재 원인이 된다고 같은 금속으로 크기만 틀리게 해서 대중소 이렇게 하면은 그게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하시면 되겠어요. 연극 양극이 여러 겹 수십 겹 들어가고 수백 겹이 들어가고 이렇게 입자 가루에서 대중소 또는 홈을 좀 파주거나 이렇게 두께를 틀리게 해서 좀 더 많은 에너지 저장을 할 수 있다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어떤 오토바이 엔진 같은 거는 자동차 엔진 이렇게 회전축에도 굵기가 틀린 구리선들을 많이 감아놓거나 이런 식으로 이것도 전기선 통신선 구조를 점을 찍어서 카패시터를 만들어서 멀리 전송하는 기술이거나 파워 있게 돌리는 기술인데 반도체 회로에도 들 수가 있어요. 하시면 이게 이제 금속 카패시터 컨덴서 이론인데 두껍게 하면 전기가 많이 축적된다. 이게 또 플로팅 게이트로 사용할 수 있다. 4개 8개 그래서 진법수로 이게 있느냐 없느냐 저장 구조로 가져가서 디램에도 저장 구조로 들어갈 수 있어요. 앞으로 반도체는 굉장히 작아질 텐데 이 카패시터 이론 때문입니다. 언어포 구조를 가진 트랜지스터 코너 기술에서도 두텁게 해서 신호를 증폭해서 보냅니다. 텅스턴 구리합금으로 만들어 가지고 텅스턴에 발열이 되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또는 텅스텐 자체 만들 때부터 유리 소견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동판이라든지 구리, 뭐 철사, 철근, 철망, 이렇게 철근 이런 모든 금속, 알루미늄, 이렇게 스텐, 알루미늄 이렇게 모두 칼 만들 때도 이렇게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이런 거 만들 때도 이렇게 녹슬지 않아요. 이렇게 넣어서 제조하면은 칼 만들 때도 하고 나중에 코팅을 한번 주는 기술. 코팅을 줘서 이렇게 녹슬지 않게 이렇게 피막을 형성해서 만든다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알루미늄 코팅을 살짝 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해서 녹슬지 않는 구조를 쓸 수도 있다. 금속에 상관없이 고무, 플라스틱 또는 합성섬유 실 같은데 유리석연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뭐 페인트 같은데 인쇄 잉크, 뭐 크레용, 그래파스, 그림 물감 이런데 모든 염색, 물건 염색하는 거 있잖아요. 물건 염색할 때도 유리석연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속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자동차 이제 도장할 때도 펄을 넣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연 코튼 예사를 유리막을 넣어서 자동차 처음부터까지 깨끗해요. 전 세계 자동차에서는 그렇게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항공기 이렇게 페인트 하든지 모든 페인트 기술에 이 기술을 쓴다는 거 금속에도 물건이 틀려요. 천연색에도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인조 가죽이라든지 천연 가죽 피부 이렇게 염색할 때나 거기에도 이걸 발라주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쓰시면 안 되겠다. 뭐 엔진 오일과 윤활제 이런 데도 쓸 수 있고 합성섬유 어떤 실 염색할 때도 쓸 수 있고요. 거기에 이제 뭐 스판덱스 이런 데도 카본 소재에도 들어가고요.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탄소 섬유를 갖다가 이렇게 합성섬유 나일론 기반으로 만들면 좀 더 이렇게 우수하다. 또 다른 기반으로 만든 아크릴보다는 아크릴 쉽게 깨지잖아요. 좀 더 이렇게 또 이렇게 우수하다라는 이렇게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걸로도 만들 수 있다. 아크릴로만 되는 건 아니다. 어차피 하시면 제 기술이 거기다가도 유리소견 코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카본 소재 같은 아까 지금 마저 말할게 엔진 오일과 윤활제, 엔진 세척제, 불수온시약 같은 SK 거기다가도 유리석연 코든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또는 이렇게 방청제 시장이 크죠. 네, 방청제에도 넣어주거나 뭐 오일 스테인 이런 데도 들어가고 유압제 있잖아요. 자동차 브레이크 유압을 해도 모든 유압에 거기다가도 들어갑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유리소견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전선 피복, 전선과 통신선 이렇게 광소미세는 모든 형태의 피복이에요. 피복은 굉장히 종류가 많은데 거기다가 유리소견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다른 코팅제로 코팅을 주시면 오래 간다. 이 기술을 쓰시면 코팅을 줘서 피복을 형성하는데 반도체 회로에도 된다 그랬잖아요. 디램 같은 게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했는데 코팅을 주면은 구리 만들 때부터 유리석연 코튼 예사라 이름을 올려서 코팅을 주는 텅스텐 만들 때부터 그렇게 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 잘 안 쓸게 된다고. 또는 뭐 금속에다가 이렇게 알루미늄 코팅, 철근이다, 철망이다, 철사다 그러면 알루미늄 코팅을 줘서 부식이 안 되게 하는. 거기다가도 유리석연 코튼 예사라 이름을 걸러서 제조. 에어컨 동관이다 그러면 거기다 알루미늄으로 만들고 동물 코팅해서 그렇게 만들고 이렇게. 뭐 이렇게 정발기, 응축기 만들 때도 이게 부식이 안 되게끔 유리석연 코튼 예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서 금속을 제조합니다. 그래서 동을 두께를 좀 더 두껍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또는 동판을 알루미늄 판에 딱 동을 입혀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요. 하여튼 금속에다가 철근 같은데 알루미늄 코팅을 좀 철사, 철근, 철망 뭐 이런 데도 알루미늄 코팅을 좀 기술을 쓸 수가 있습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부식이 잘 안 되는 부분인데요. 모든 금속 고자 유리석연 코튼 예사랑 유리막을 넣어서 제조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펄을 넣는 기술은 도기 같은 거, 금속에 대한 펄을 프라시창, 유리창, 필름 방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필름 방식으로. 필름에다가 제가 열선을 넣어가지고 자동차에다 넣어가지고 열선을 눈을 녹이게 이렇게 한다 그랬죠. 집안 프라시창, 유리창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설치해서 온기를 만들어주는 방안을 만들어주는 기술도 쓸 수 있습니다. 비닐하우스나 어디에도 이런 기술을 써가지고 방안을 막는 이렇게 방안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결국 뭐 바닥에도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 하는데 뭐 이렇게 못할 게 뭐 있냐라는 거죠.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 이 필름으로 열선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방안을 하는 이런 기술을 바닥에만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자동차 열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을
옷 같은데도 넣어가지고도 할 수는 있긴 한데 필름 방식으로 그럼 얇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얇게 해가지고 그래서 만약 전기 감전만 없으면 전기요 방식으로도 괜찮아요. 전기요 방식으로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얇게 그 열선에다가 그래가지고 따뜻한 너무 뜨겁지 않아도 되잖아요. 따뜻한 온기만 전달할 수 있으면 되는데 장갑으로도 할 수 있고 양말로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감전의 문제인데 감전만 없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불만 안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조개로도 할 수 있고 그래요. 네. 어쨌든 뭐 이게 유리창이나 플라스창 있다가 하거나 뭐 이렇게 금색에서 다음 펄을 넣어가지고 PVC 이렇게 자동차 전조등이나 자동차 유리창, 자동차 유리창에다 뭐 가로등 조명 이런 데도 케이스에다가도 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그 필름 이렇게 필름에서 필름 방식으로 해서 기존에 PVC 매트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가지고도 이렇게 이것을 금색은색 다 번쩍이거나 PVC 자체 매트 이거 식탁에 깔잖아요. 투명 매트. 그러니까 거기다가도 유리석경 코팅제사랑 유리막 코팅제를 넣어주고 코팅제를 넣어서 금치 국물이 스며들지 않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다 금색은색 다 펄을 넣으면 좋겠어요. 비닐 같은 데도 되고 뭐 한국 도자기는 횡남대 도기 같은데 타일 같은데 이런 데도 가능하다. 유리 그릇도 가능하다 하시면 저기 소리 되겠죠. 유리 그릇에다가 필름을 입혀가지고 투명 필름 입혀서 하지 그렇게 다양한 뭐 캐릭터를 넣어주거나 하는 방식을 사용하셔도 도기 같은데도 가능하다. 뭐 이렇게 자주 세척하지 않고 이렇게 닦아내는 구조라면 상관없지 않나 싶은데요. 네네. 이게 약간 불연과 불연 처리를 좀 해가지고 하면은 좀 강하면 일반 건축용 판넬에다가도 이렇게 할 수 있거나 가구에다가 필름 방식으로 붙여서 색깔을 다양하게 표시하거나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불연 처리가 안 된 놈도 있고 된 놈도 있고 그러면 기존에 이게 MDF 제품 곰팡이 많이 쓰죠. 곰팡이 방지제를 사용해서 살균제를 이용해서 MDF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렇게 해갖고도 할 수 있다. 거기다가 이렇게 얇은 필름을 입히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다양한 그림이라든지 뭐 환상적인 색깔을 주고 그걸로 이렇게 가구를 만들자. 합판 같은 데다가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투명 플라스틱판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돌가루, 천연 돌가루를 넣어주고 천연 돌가루를 금색색 다양한 펄을 넣어주거나 금색색 염색을 하면 보다 컬러풀할 것이다. 천연 자갈 같은 것들도 천연 자갈을 그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천연 자갈 같은 것도 가로세로 이렇게 스크래치를 해가지고 홈을 좀 파서 이렇게 건축의 내중 구조를 만들어서 콘크리트 몰타를 잘 달라붙는 기술을 쓰거나 붉은 벽돌이나 내화 벽돌 이잖아요. 그것을 자갈처럼 가공해서 도로에 깔거나 콘크리트 타설할 때 넣을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 만들면 그것도 검색해서 다양한 염색을 하거나 그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자갈 같은 것을 입자 구조로 만들어서 어떤 보도블록이나 이렇게 벽돌을 만드는 데서 컨트롤 시멘트 몰타라고 결합해가지고 그것을 건축물을 아름답게 반짝반짝하거나 금색 거기도 시멘트 몰타에다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을 수 있어요. 백색 세면에다가도 금색에서 다양한 펄을 넣어서 만들면 되게 줄눈도 이쁠 것이다. 그다음에 백색 세면에다가 이렇게 집안 보세요. 단통으로도 되더라고. 비 올 때도 잘 달라붙어요. 그래서 그럼 여기다 시멘트나 시멘트 몰타를 해서 좀 더 견고한 보수형 제품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 연밀권 협동조합에서 하지 마세요. 만약 하셨다면 아니면 이렇게 괜찮고요. 죄송하고요. 그거를 백색 세면을 시멘트 몰타에다가 넣어가지고 이렇게 좀 더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단단하게 되는데요. 아스콘인 아스팔트에다가도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좀 곰팡이 문제가 조금 있어. 곰팡이 이렇게 좀 색깔을 어둡게 이렇게 염색을 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아스팔트나 아스콘도 잘 단단해져. 거기에 패이거나 이렇게 물이 이렇게 잘 흐르지 않는 이런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스팔트나 아스콘에다 금색에서 당한 펄을 넣어주거나 그런 반짝이는 이런 소재를 넣어줘가지고 도로를 아름답게 하자. 벽돌에도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펄 아니라 다른 반짝이는 뭐 자갈이나 이런 것들을 좀 금색에서 다양한 이렇게 펄을 넣어가지고 금색 벽돌 만들 때나 이렇게 이런 도로 깔 때도 모래를 금색에서 다양한 염색을 한 것을 같이 넣어줘갖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뭐 시멘트 몰타했다고도 할 수 있어요. 시멘트 몰타했다. 어차피 뭐 이렇게 모래 다 집어넣으니까 모래가 이제 다 들어가 있어요. 들어가 있긴 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 금색에서 다양한 색깔을 넣어줘가지고 결합을 하면
부분적으로는 좀 되게 반짝이고 벽돌이나 벽체를 만들어도 건물이 아름답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석고보드 같은데도 백색 세면을 섞어주든지 코팅을 해주면 방수 구조가 훨씬 더 우수하고요. 석고보드에다가 약간 코팅 구조를 줘가지고 방수판에 이런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투명 유리판이 아니라 투명하지 않은 판에 뭐 천연 연목 또는 천연 무늬목 아니면 인공 무늬목을 만들어서 원목 패널처럼 사용하거나 방문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제 기술. 가구로도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MDF에다가 얇게 이렇게 투명한 색깔을 금색색 다하게 색깔을 예술적으로 넣어가지고 판으로 얇게 유연하게 만드는 소재, 단단한 소재를 해서 얇게 만들어서 붙여가지고 그걸 가구로도 만들고 하시면 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MDF에다가 곰팡이 살균제를 넣어주거나 이렇게 하시면 그래서 MDF 제품에다 코팅을 좀 줘가지고 방습하는 기술을 아까 좀 석고보드에 되겠 것도 제 기술입니다. 합판 같은 데다가 약간 코팅을 줘가지고 방습하는 기술, 곰팡이 잘 쓸죠.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방습은 다른 원목에도 다른 모든 가구할 때도 이게 원목 자체 이런 코팅을 줘서 방습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검색은 다음 펄도 넣어줄 수 있고 방습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투명 플라스틱 판에 그렇지 않은 판에다 천연 돌가루를 염색하거나 그냥 널 써서 가지고 이거를 판으로 만들고 아니면 유리판도 되지만 일반 플라스틱 판이 낫겠죠. 깨지니까. 그래서 이렇게 위에 얇게 이렇게 입혀가지고 이렇게 밑에가 보이도록 하는 방법이 아니 노출된 채로 할 수도 있고요. 이거를 가지고도 타일을 만들거나 이렇게 건축 판넬로 만들 수도 있고요.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리고 YTN의 어떤 업체가 그걸 이렇게 방문을 만드시더라고요. 이거를 제 기술인데요. 네, 하시지 마세요. 네, 부탁드립시다. 네, 그래서 방문을 해서 불에 딱 이렇게 해가지고 잘 안 탄다 이렇게 하시더라고. YTN의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많이 쓰이고 이제 잘 안 탄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기존 석고보드 같은데도 이렇게 어떤 네 그렇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걸 가지고 또 건축용 판넬을 만들거나 식탁 판넬을 투명하거나 투명하지 않은 데다가 전혀 돌가루 식탁 판넬로 만들 수도 있고 그래 가구도 만들 수 있고 이렇게 또 위에다가 이제 투명 플라스틱 판 얇게 하나 더 입혀주든지 투명 플라스틱 판에다 약간 투명 얇게 색깔 구조를 입혀가지고 이렇게 홈을 파서 접착을 해줘요. 그걸 가지고도 타일이랑 이렇게 식당용 판넬을 가구로 만들 수 있고 건축용 판넬로 만들 수 있어요. 계단이나 복도 같은데 빗으로 박아주면 되게 예쁠 것 같은데 하시면 저기 천정에도 가능해요. 얇게만 만들어 놓으면 가공도 이렇게 자르기도 쉽고 가공을 쉽게 만드는 것과 유연한 것과 유연하지 않은 것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다. 불에 타지 않게 유리소변 코팅, 예사라 유리막 코팅이나 코팅을 줘서 불연 처리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모든 플라스틱 제품에 코팅을 줘갖고 불연 처리하는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코팅을 뭐 철근이나 철사, 철망 이런 데다 코팅을 좀 줘가지고 이렇게 녹슬지 않게 하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을 쓰시면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코팅이나 기타 코팅을 좀 단단하게 달라붙는 곳이 좀 있으면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플라스틱 제품에도 코팅을 줘서 이렇게 훨씬 더 나아요. 플라스틱 유리창에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넣어서 제조하든지 유리석연 코팅, 예사랑 유리막 걸러서 필름 방식으로 이렇게 불연 처리가 좀 약간 열에 강하게끔 필름 방식으로 붙여서 가구 같은데도 붙여갖고 열에 강하게 하거나 기존 플라스틱에 열에 강하게 하는 그런 필름을 붙여갖고 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그럼 종류가 뭐가 됐다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투명 플라스틱이나 그렇지 않은 판에 이렇게 투명하지 않은 판, 이렇게 플라스틱 판이다 보니까 위에다가 에폭시를 타설하고 에폭시 자체에다가 발병 구조를 막기 위해서 유리석연 코팅 네사라 이름을 넣어서 제조하거나 금색은색 다음 펄을 넣어서 제조. 그렇게 그냥 놔둔 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거기 위에다가 투명한 것을 얇게 또 입혀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금칙 국물에 이런 게 스며들지 않게끔 해가지고 식탁판으로 만들어 놓거나 가구로도 만들 수 있다. 이것도 제 기술이 되겠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멘트 몰탈 자체를 투명 플라스틱 판에 그렇지 않은 판에 타설을 해서 그 안에 이렇게 다시 케이스를 딱 위에 덮어가지고 만들어서 그렇게도 이렇게 만들 수도 있다라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유리섬유 같은 거에다가 케이스를 만들어 가지고 케이스가 비닐 싼 거는 비닐 뭐 다른 케이스를 만들어서 유리섬유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쓰시면 먼지가 안 날리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도 유리섬유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폴라폴리스다. 이게 제일 따뜻한데 폴라폴리스 소재를 금색 가루로 넣어주든가 실처럼 넣어줘갖고 유리섬유 경화합한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우레탄 폼에다가 이런 것들을 얇게 우레탄 폼에다가 유리섬유 판을 같이 덧붙이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폴라폴리스를 다른 섬유 소재로 불연과 방습 처리해서 판을 이렇게 해서 코팅 그 케이스를 만들어주면 옆에 붙여서 만들면 훨씬 더 좋다 하시면서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아니면 그 단독으로 폴라포이스나 이렇게 다른 섬유를 폴라포이스를 이렇게 집안에 이렇게 솜 있잖아요. 솜 같은 데도 이렇게 솜을 이렇게 솜과 결합해가 폴라포이스 이렇게 실을 좀 넣어준다든지 이렇게 그렇게 해서 폴라포이스 얇게 이렇게 폴라포이스 소재로 이렇게 구름솜 같은 거 만드시면 제 기술인데요. 폴라포이스는 이렇게 다른 섬유로 지금 현재 있는 구름솜이 아니라 다른 형태로 해가지고 충전재를 만드시면 제 기술입니다. 이게 더 따뜻해요. 이거를 쓰시면 이걸로 이제 구름솜을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게 훨씬 따뜻합니다. 장갑 만들 때도 제가 이렇게 장갑 끝에다가 이렇게 넣어준다, 손 언다고 이렇게 이런 데다가 넣어준다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장갑 만들 때도 이게 색깔별로 이렇게 캐릭터가 다 틀리고 색깔이 틀린 이런 것들 넣어줘. 캐릭터가 아니라 색깔이 틀린 구조를 넣어줄 수도 있다. 재밌겠다. 이런 거 만들 때도 전체 코팅 줄 게 아니라 가로 세로 이렇게 무늬를 넣어가지고 가로 세로를 해갖고 잡기 잘 잡혀요. 이런. 하시면 되겠다. 안에다 비닐을 넣어준다든지 고정 알루미늄을 부분적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열이 반사복사하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뭐 고정 알루미늄 열반사지제를 넣어준다는 거죠. 쓰시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비닐을 여기 위에다가 약간 이렇게 입혀가지고 그렇게 하시도 밖에다 해도 안에다. 그 다음에 저기 뭡니까 저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스티로폼 같은 데는 이렇게 10개 여러 개 해가지고 하면은 그 안에다 이렇게 홈을 좀 파준데 겉으로는 평판 홈을 파주면 이게 기포를 포함하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홈을 파주는 기술은 단열재나 단열벽지 장판 같은 데도 여러 개 파주면 이게 쿠션도 되고 운동화 밑창 또는 라텍스 침대 그래서 뭐 이런 데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하시면 되겠습니다. 라텍스 침대라든지 고무 뭐 금속에도 되고 홈을 파주면 이런 식으로 홈을 파줘요. 이렇게 홈을 겉으로 펴면 이게 여러 개 보여줍니다. 발포형 야외형 놀이매트 그다음에 부표에도 이 기술이 들어가죠. 이렇게 홈을 파주고 아니면 이거를 아주 구처럼 만들어서 조명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이 홈을 통해서 열이 이렇게 빛이 반사복사하는 구조로 들어오면서 이런 데다가도 이렇게 빛을 알갱이를 이렇게 뭐 네온사인이다 그러면 뚜껑을 열고 닫고 플라스틱으로 플라스틱이든 금속 뭐 유리든 뭐가 됐든 그래서 금색에서는 다양한 펄을 넣어서 하시면 색깔도 다양하고 하시면 거기다가 이런 알갱이들 빛을 반사 안에다가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는 그러니까 네온 사인 자체를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면 열이 넓게 퍼지게 되는데 홈을 좀 파든지 오목 렌즈처럼 만든 볼록볼록하게 만들어서 전구처럼 만들어서 하시는 방식을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안에다 작은 알갱이를 얘를 이렇게 빛을 반사 복사할 수 있는 구조로 오목하게 하든 볼록하든 아니면 이렇게 다이아몬드 커팅을 하든 안에 알갱이들을 넣어주면 그것이 가스 역할보다 더 나아서 빛이 반사 복사하는 구조인데 전구 만들 때도 이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강소미 끝단과 어떤 반도체 회로 보통 구리회로 그거 하든 크리스마스 전구 줄을 작게 만들어서 미니로 만들어 넣어주거나 이것을 발광 다이어드를 넣어주고 와서 발광 다이어드 안에도 이렇게 광소미 끝단과 회로가 들어가서 여러 개의 색깔을 만드는 온오프 구조를 하시거나 빛을 강중력으로 해서 틀리게 만들어 줄 수도 있어요. 이것은 LED 조명에도 반도체 그렇게 빛을 만들어내는 소재 하나에 전기를 강중력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쓸 수 있어요. 이런 데다가도 전기를 강중력 넣어서 15W, 30W, 60W 빛의 밝기를 틀리게 하는 기술을 쓸 수 있는데 선풍기 같은데 그다음에 스피커라든지 자동차의 전기량을 강중력으로 만든 속도를 결정하는 그런 기술을 쓰거나 이게 또 뭡니까 저기
야용 파워뱅크래 모든 배터리 방식이 배터리가 5개 있다면 1개 쓸지 2개 쓸지 3개 쓸지 4개 쓸지 몇 개 쓸지 언오프식으로 써서 전기 창고다 그러면 이제 그래서 몇 개 갖다 쓰면 전기를 약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강하게 갖다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또는 두꺼운 전기선으로 하느냐 두꺼운 구리선으로 하느냐 전기 구리선 중간 정도는 얇은 놈이 틀리게 해서 이런 데 가능하겠죠. 그것을 전기를 흘려보내서 그래서 전기를 강중력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LED 전구등 같은 데도 가능하고요. 뭐 발광 다이오드도 가능하고 그래서 반도체 PM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도 이렇게 전기선의 굵기를 따라서 틀리게 전기를 흘려보낼 수 있어요. 저전력을 하든지 아니면 고전력을 하든지 전기선을 갖다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이 공존하거나 두터운 놈과 얇은 놈이 공존할 수 있다. 이 방식을 이제 PM 반도체를 하시면 빨리 가동할 때는 이거를 전기를 많이 넣거나 또는 전극이 2개잖아요. PM 반도체 방망대를 시다면 4개로 만들. 태양 전지에도 들어가는데 그러면 여러 개로 만드는 기술, 그것도 대중소로 들어갈 수도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PM 반도체는 방망대를 시대 겉으로는 하나지만 안에 모듈로 이렇게 큰 놈, 작은 놈, 중간 놈 이렇게 해서 여러 개로 만들어서 하나의 반도체를 만드시면 더 효과가 있다. 언오프도 할 수 있고요. 가동을 계속 할 필요는 없죠. 언오프도 가능하고 방막 트랜지스터 하시면 방막 트랜지스터 안에도 이렇게 그 어떤 반도체 방선미 끝단과 회로를 이용해서도 방막 트랜지스터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전기형도 강중력으로 넣어주는 기술을 계속 PM 반도체나 이런 데도 가는 차량 반도체 모든 반도체 이것은 기술이 CPU든 GPU든 DRAM이든 차량용 반도체든 모든 PC용이든 스마트폰이든 또는 저장 구조에도 이렇게 전기선의 굵기 통신선의 굵기를 굵은 놈으로 할 건지 중간 놈 얇은 놈 통신선조차도 이렇게 선택해서 쓰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또는 동시에 가동을 하되 대용량은 이렇게 대용량 파일은 굵은 놈을 통해서 들어가고 태양광 같은 데 이렇게 있잖아요. 태양광을 통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면 PM 반도체다 그러면 이게 2m 베이스 2m 베이스 그다음 콜렉터다 그러면 거기 똑같잖아요. 평판이잖아요. 그러면 두꺼운 놈을 좀 넣어줘 갖고 고속도로를 만들잖아요. 그러면 전자이동이 빨라진다. 여러 개 넣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태양광 같은 데도 이렇게 쭉 음색 인쇄잖아요. 거기다가 약간 두터운 놈을 넣어서 고속으로 빨리 하면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다. 그 다음에 거기다가도 유리석용 코튼 예사라 이름하고 넣어서 금속 알갱이를 좀 넣어줘가지고 카패시터를 만들자. 카패시터를 만들어 금속 카패시터 컨덴서 이론인데 삼성에서 이거를 쓰시더라고. 자기 기술이라 내 기술인데. 그래서 화목난로나 이런 냉장고 옆에 열이나 냉기를 축적할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걸 여기다가도 금속 반도체를 넣어서 금속 카패시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거를 제 기술을 쓰시더라고. 이런 데다가도 오돌도돌하게 전기를 좀 더 많이 축적시켜서 금속 카패시터 컨덴서나 구리줄을 좀 부어주거나 원가가 많이 되면 밴딩식으로라도 구리를 좀 더 추가해서 해야 되는데 이거 고장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금속 카패시터 콘덴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말이에요. 여기다가도 누전 차단기 잘 돼요. 또 여기다 달아 놓으셨더라고요. 여기다가 해놓는 건데 그러면 되게 싸게 만들었을 텐데 여기 뜯어봤더니 이게 얇은 놈을 그냥 넣었더라고요. 전기선 입출력이 똑같아요. 두께가 이렇게 똑같아야지 발이 문제가 화재가 날 뻔해서 도로 뽑아버렸는데요. 궁금해서 사봤어요. 근데 이거 쓰지 마세요. 여기다가 하면 또 여기다 하실 건가? 여기다가 하면 간단할 텐데. 네네. 뭐하러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발열이 이제 정체가 돼요. 한쪽은 얇고 한쪽은 두텁고 해서 이렇게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열 냉기가 흐른다. 펠티어 소재에 쓸 수 있다. 분명히 얘기했는데 삼성이 이걸 펠티어 계속 쓰시더라고. 얇은 쪽이 두터운 쪽으로. 이게 태양광 이렇게 전지로도 들어가. 이게 금속을 두껍게 하면은 전기 축적되는 반도체라도 플로팅 게이트로서 사용할 수 있다는 이거를 그대로 자기들이 금속업계에서 네이처를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황당했어요. 저도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지금 다 되게 들어오고 있는데요. 기존부터 듣고 있었다라는 것 같은데 그래서 광고를 내시더라고. 그래서 광고를 대한민국 정부란 이름으로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노동부, 경찰청, 서울시, 인천시, 오산시라든지 기획재정부, 또는 외교부, 국가국방부라든지 정보통신부, 산업자원부라든지
문화관광보건복지 몇십 군데가 광고를 페이스북 유튜브는 연동돼 있어 그 동영상을 그쪽으로 옮겨놓고 주소도 있고 전화번호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옮겨놓기로 이게 알고 있구나 대한민국정부. 그래서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이렇게 소개하는 중소기업들 삼성 같은 경우 제 기술이 나오고 계속 삼성은 이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다른 기술도 나와요. 그래서 뒤져보면 나중에 내부 고발이 있거나 그러면 더 많은 기술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적재산권은 도덕적인 게 아닙니다. 민영사를 갖고 있고요. 가성적으로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다 들었다면 들었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 들어오셨는데요. 그래서 주한미 대사관도 몇 년째 광고를 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봐라, 이거 내 기술 알고 있는 거구나라는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내 모습을 드러내시더라고요. 최근에 와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자신을 팔로우하셨죠. 트럼프 대통령 그 가족들이 팔로우를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백악관 자체에서 팔로우를 하셨어요. 공화당, 민주당하고 지금 상원과 하원 의원들, 주지사들이 대거 이렇게 팔로우로 들어오고 계신데요. 우리나라 이렇게 의원식 국회의장하고 의원들 이런데 이준석 국회의원과 한동훈 정치인, 이렇게 안철수, 이렇게 송영길, 이렇게 그다음에 박형준 부산시장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팔로했나 그쪽에서 팔로했나. 이재명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내가 했나 아니야. 뭐 직원들이 하셨을까요? 네. 그쪽에서 팔로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팔로우까지 한 100군데 넘게 지금 팔로우를 하고 계신데요. 처음에는 광고로 들어오다가 각 지자체들 다 들어오고 제 걸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페이스북에 한 100군데 넘게 국가기관이 광고음이 팔로우 들어오십니까? 광고는 제가 조작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돈 많이 들여다 미친놈도 아니고 뭐 남의 명의를 가지고 해가지고 사기를 칠 수는 없는 거고요. 백악관에서 CIA, FBI, 국토안보보다는 방첩기관들이 들어오고 중국 정보기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다음에 MI6 이렇게 영국에 들어오고 이스라엘 군 자체가 유대인 단체들 들어오고 카톨릭 뉴스, 교황청 카톨릭 뉴스 공식적인 매체에서도 열 몇 개인가 들어왔고요. 교황의 그 모습을 보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럽연합과 나토 차원에서도 미국 부대도 한 군부대가 100군데 이상 자기들을 항모라든지 이런 거 강습 항류판 이런 것들을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부대 이름 알지도 못하는데요. 내가 뭐 미친놈입니까? 그 찾아서 팔로우 사기치게 사법처리죠. 우리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미친 행동을. 우리나라 군도 하시고 캐나다 인도 정부 자체에서 들어오셨는데 모디 총리하고 전직 대통령하고 부통령 장관들 들어오시고 미국도 장관들 다 소개하시고 이렇게 찰스왕도 들어오셨더라고. 영국에 MI6도 들어오고 찰스왕과 패밀리도 가지고 머스크 패밀리 들어오고 어머니가 하셨던데 빌 게이츠하고 마이크로소프트도 팔로우하시고 그다음에 보잉과 로키드 마틴은 맥도날드 더그너스 이런 데도 팔로우 들어오시고 뭐 JP 모건도 들어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 기술을 이제 알고 있었다. 정보기관 차원에서 다 알고 있었다는 건데요. 정보기관들이 활동을 하니까 그래서 내가 이거 알고 있다라고 했는데 결국 그 모습을 드러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정치인은 만나기를 원하지 않아요. 김영란법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외국에 비싸게 팔 수 있는 기술을 이래라 저래라 해갖고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제가 이렇게 자기 이익과 관련된 대로 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자체를 그렇게 하는 건 요구하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그래서 그런 만남을 원하지 않는다. 정치인과의 만남은 전화도 제가 끊어버릴 겁니다. 그래서 일체 그것을 하지 않는다. 그럼 누가 됐든 뭐 대통령이 됐든 뭐 장관이 됐든 국회의원이든 다른 공무원이든 하시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기술 계약할 이런 업체들만 전화를 하고 뭐 쓸데없이 뭐 MOU 체결하자 기술 협의회 이미 다 만들고 있던데 뭐 내 기술도 우리도 설계 연구를 했으니까 우리 거다 이렇게 하시면 한번 해보세요. 전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너네 다 특허를 내려 전 세계 쌓아보세요. 한국이든 어디든 미국, 영국, 유럽, 일본, 인도, 뭐 이렇게 중국 주요 시장에 한번 가서 우리가 만들었으니까 돈 나내면 되게 다 비웃을 수도 있어요. 가서 싸워가지고 박터지게 싸워서 그래서 우리 기술이니까 돈 내라고 한번 억지 부려보십시오. 제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 황당하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가능한가 하나 해보세요. 주요 시장이 접근도 못하게 될 수도 있어요. 주요 시장이 접근 못하면 한국 같은 데는 파산인데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특정 누구를 지칭하는 게 아니라 제 기술을 무단으로 해서 전 세계에 강제해서 돈 받아낼 자신 있으면 특허를 이렇게 해보시라는 거죠. 저야 뭐 기술 공개를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시끄러우면 소송 거짓 소송 들어오고 내 기술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황당하게 세상에는 되게 좀 괴상한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기술을 할 때 MOA 체결한다, 뭐 쓸데없이 시간을 지연시킨다, 뭐 오라가라 이건 안 합니다. 네, 이건 인체 안 하고 기술 주고 안 주고는 나한테 달려 있다. 그래서 내가 원하지 않으면 그냥 나온다. 싼 가격이면 나온다. 반도체 기술이다. 그러면 제 기술을 공개 기술을 들어가면 기존의 반도체 회사들은 파산인데요. 시가총액이 사라지거나 절반 정도나 전체가 사라지거나 형편없이 되겠죠. 국가 차원에서도 이게 국가적인 국익과 관련이 돼서 그래서 미국 정부가 들어왔다라고 생각하는데 공개를 계속하니까 기술 공개를 계속하니까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개 아니면 공개 기술로 써라. 전 세계 각 나라에서 정부 차원에서 키보드 동원해가지고 국가 통화를 이렇게 군인들에다가 군인을 표시 않죠. 기업을 수없이 만들고 탄압들까지 다 만들 수 있어요. 반도체부터. 제 기술은 그냥 소규모 기업에서도 대규모 시설 투자가 필요하지 않아요. 제 방식의 반도체 기술은 이렇게 실리콘 웨이퍼, 유리기반 플라스틱 고랑을 파가지고 하수도 파듯이 이렇게 저렴 구조로 해서 전기선, 통선, 수직 수총으로 넣어주면 싸요. 피복을 좀 넣어줘가 전기선 피복 전에 실리콘 웨이퍼 그걸 이게 이렇게 반도체를 나중에 붙이시는 방식 하셔도 제 기술 랜드 플래시, HBM 그러면 열이 전염이 안 나중에 붙이셔도 안 된다는 뜻입니다. 실리콘 웨이퍼다 피복을 만들었잖아요. 그죠? 네, 그렇게 하고 유리기판에도 플라스틱 기판, 마더보드 기판에다 피복을 만들어서 열이 전염이 안 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다. 이거 전기선 피복이 있어서 100개를 묶어도 전염이 안 돼. 반도체 구리 구리 회로에다가도 코팅을 줘서 피복을 만들어 주시면 전기가 잘 사라지지 않는 기술을 쓰시면 되겠죠. 이런 배터리나 이런 데도 1차 자동차 배터리 종류에 상관없이 절연 테이프 방식으로도 피복을 줘서 외부 환경에 이렇게 온도 변화에 강하고 방전이 안 되는 기술을 쓰거나 수소 산소를 좀 빼거나 납축 전지나 이렇게 좀 배터리에다가 뭐 스마트폰 충전처럼 이렇게 충전율을 표시해서 충전이 되면 딱 스스로 어떻게 전원을 끄는 기술. LG전자에서 어떤 박람회 자기네들이 만들었다 했다. 한국어를 전 세계에서 모른다고 생각을 해서요. 한국어 가능자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에도 제일교포, 재미교포, 제일교포도 전 세계 한국에 700만, 800만 된다 그러던데 한국어 가능자가 이렇게 한국어 수학자 외국인인데 수학자가 300 몇십만 원을 알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뭐 국가 차원의 정보기관은 다 언어를 익히죠. 예전에 또 자동 번역도 돼서 그래서 제 거를 모른다고 생각을 하셨던 것일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모르니까 한국의 어떤 구석택에서 하는 거 전 세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전 세계 정부 차원에서 일단 들어왔다. 이것은 황당하겠지만 여러분들 입장에서 무슨 말도 안 되는 들어왔어요. 네. 진작부터 광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의 자칫 지적재산권 위반국이 돼서는 안 되겠다. 언어를 그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위해서 정보기관 차원에서는 지금 여러 군데에서 들어오셨는데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도 들어오시고 이스라엘 군도 들어오고 사우디 정부하고 일본 정부도 들어오고 중국도 정보기관이 들어왔어요. 영국도 정보기관이 들어오고 한국도 정보기관 계속 광고를 내시더니 미국도 정보기관들이 CIA, FBI라든지 방청기관들이 들어오더라고. 군도 들어오고 인도군과 정보기관이 이렇게 광고를 계속 하시고 그다음에 각 정치인들이 팔로우, 캐나다 정치인들 의원들이 팔로우하시고 총리도 하시고 이렇게 팔로우를 중동에서도 지금 알자지라 방송이라든지 인도 방송이 한 30군데 들어왔어요. 중국 언론들이 아주 국영 언론에서 1억 2천 팔로우 하시던 한 20군데 이상 정부 쌍수성이라든지 정부기관이 한 20군데 이상 들어오시더라고요. 대사관도 소개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미국 대사관도 전 세계 대사관 소개를 하시고 팔로우를 인도 같은 데도 그래서 뉴질랜드, 스리랑카, 파키스탄 군 자체에서 들어왔어요. 저는 팔로우를 사기를 치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모습을 좀 드러내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어떤 이유든 제 기술을 무단으로 써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태양광 같은데 제가 이게 존스 홈킨스 삼성에서 하는 이거 있잖아요.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제 기술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죠.
얇은 데서 두꺼운 쪽으로 전기가 있어. 이것이 카페시타로 만들어진다는 금속 카페시타 콘덴서 이론을 쓰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냉장고판이나 이렇게 황원 얼러라든지 태양열 조리기 같은데 이렇게 이것을 넣어가지고 이것을 열이나 냉기로 축적할 수 있다. 또는 오목한 원물 파가지고 이런데도 오목한 원물 파주면 이것을 조명 반사할 때 조명 반사판으로도 하거나 구멍 반사판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데다가도 블록 렌즈를 이용해서 작은 블록 렌즈 큰 데다가 비춰서 하는 이런 ASMR도 하지 마세요. 오목 렌즈처럼 하거나 오목한 홈을 봐서 빛을 반사 복사하거나 그 다이아몬드 코팅 반사 복사 이거를 집중 여러 가지 방식으로 빛을 증폭하는 레이저 반사 하시면 조명도 그걸 할 수 있어요. 조명 뭐 전구가 됐든 뭐 네온산이 되든 그래가 그래서 빛을 증폭하거나 빛의 사이즈를 대중수로 넣는 기술 레이저 가공 장비에는 다 돼요. 레이저 공격기도 빛의 사이즈를 가공 대중수로 넣는. 그래서 A사 레이더에서도 이렇게 전력을 따라서 약하게 주거나 강중약으로 줘가지고 레이더 소자를 대중수로 해가지고 빛의 사이즈 전파의 출력을 강중력으로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팀별로 해가지고 묶어서 서로 이렇게 전파를 쓰는 이런 방식. 영상 레이더로 가는 기술인데 하나 같은 데서도 저희가 영상 레이더 만드시는데 영상 레이더 기술은 그것도 제 기술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파를 레이더 소재를 출력을 강중력으로 해가지고 출력을 틀리게 해주거나 여러 개 팀별로 묶어서 이렇게 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서로 파형의 팀은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서 쏘면 이렇게 융합열이 발생해서 레이더 목탕시키거나 지상 병력들을 갖다가 태워서 전자레인지로 이렇게 고기 익히듯이 이렇게 태워서 이렇게 충격을 줘서 실시 서로 다른 마이크로파, 서로 다른 적외선파, 서로 다른 음파, 기타 다른 파형을 이렇게 섞어주면 서로 융합하는 현상이 일어나서 태워지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강한 융합해서 회전 방식으로 돌려준 물에다 전기분해법상 이렇게 토네이도처럼 일어나면서 전기분해법, 열분해법을 수소산소 추출하거나 아니면 대공방어망이라든지 전자기전 할 때 쓰는데 대공방어망을 이거 쏘면은 서로 중첩하게 되면 번개치는 듯이 해가지고 이렇게 스파크 현상이라면 하늘에 이렇게 어떻게 많은 드론이다 그러면 태워버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영국에서 최근 이게 4월달인가 올해 4월달 2025년 4월달 정도 이걸 하시더라고요. 지금 2026년 2025년도 4월달 정도에 언론 발표가 나셨던데 드론 200대 한꺼번에 태웠다. 전리층을 태울 수 있는 무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그걸 하시면 혹시 제 기술을 쓰셨으면 제 기술입니다. 쓰신 것 같아요. 전리층을 태울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전리층의 한쪽 부분에는 전기를 많이 주고 한쪽 부분 전기를 없애버리면은 이게 약간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러죠. 온우주의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별에만 가득 전리층 테슬라의 전기여도 빛은 전기로 전기는 빛을 받고 있어 동질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들어온다 이렇게 그래서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빛이 많은 데는 이렇게 이것을 이게 돋보기에서 이렇게 초점이 많이 불이 이렇게 잘 붙죠. 이렇게 날씨가 흐린 날에는 빛이 없는 곳에는 이것이 이게 빛이 약해서 안 되는 그 원리예요. 이걸 극단적으로 만들어주면 아주 춥게도 만들어 눈도 내리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주 덥게 해서 가뭄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가느냐, 중간 정도로 그냥 약하게 가느냐, 이런 정도로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 이건 나중에 이제 알게 될 거예요. 그래서 태양광 갈 때도 이렇게 이런 판이나 이런 데다가도 알갱이를 넣어줘가지고 다결정이든 단결정이든 알갱이를 해서 금속 파페스타처럼 해서 전기가 쉽게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모으자. 그래서 금속 인쇄를 할 때 약간 두터운 부분을 넣어서 고속도로처럼 사용하자. 보통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든 컴퓨터에도 케이블이 있잖아요. 케이블 간에도 이렇게 두터운 놈을 넣어서 언오프식으로 해서 대용량 파일은 그쪽으로 전송을 하고 나머지는 이렇게 두꺼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데다가도 전기 구리선이다.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전기를 선택적으로 흘려보내서 강중량으로 해서 빛의 밝기를 약하게 강하게 만들 수 있다. 이 기술은 이제 LED 전등에도 쓰고 그럴 거예요. LED 전등에 40개다. 그럼 20개만 전기 준다. 10개만 전기 40개만 준다. 그리고 빛의 사이즈를 대종선, 전기 소자를 이렇게 반도체 소자,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거나 크리스만 전구나 이게 발광 다이오드 이런 것도 대자리, 중자리, 소자를 만들어 선택적으로 불을 켜는 방식으로 알거나 전력을 강중량으로 넣어서 아주 틀리게 만드는 제 기술입니다. 이것도 약하게 밝게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자동차 같은 것도 이렇게 속도를 이렇게 배터리를 5개, 10개로 만들어 언오프식 격벽 처리해서 냉난방하자. 그걸 현대기에 다 쓰시더라고. YTN에 그것도 중소기업 하시더니 이거를
어느 이렇게 한 개 문제 생기면 전기 가스 어떻게 이렇게 제거하고 어떻게 폐쇄시키고 나머지를 살리자. 전체를 다 날릴 필요 뭐 있냐. 저기서 전기 창고잖아요. 이런 게 하나씩 갖다 두 개에서 세 개, 네 개에서 10개에서 갖다 해서 전기양을 이렇게 만들 수 있거나 틀리게 속도를 처리할 수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게 또 뭡니까? 파워뱅크다 그러면 5개, 5개 있잖아요. 5개 있으면 언어부식으로 해서 몇 개에서 갖다 써 10개다 그러면 상관없어요. 언어부식 몇 개에서 갖다 쓰는 이제 이게 미래 기술이 돼요. 그래서 전기양을 약하게 갖다 넣을 수, 강하게 갖다 넣을 수도 있는데 언어부식으로 해서 전기 창고에서 적은 데서 갖다 쓰면 적게 많은 데서 갖다 많이 쓴다는 거예요. 전기 용량이 똑같다고 했을 때 어떤 게 뭐 전기 용량이 각각 200씩이 있다 그러면 약하게 갖다 쓰면 이렇게 조금씩 한 군데 갖다 하면 적게 갖다 여러 군데 갖다 많이 쓴다는 거죠. 물건을 저장하면 창고가 10군데인데 한꺼번에 이렇게 갖고 오면 대량의 물건을 갖다 분산해서 저장했을 뿐이지 많이 갖고 오는 게 됐나 이 뜻이죠. 적게 갖고 올 수도 있고 전기양을 그렇게 해서 12.5V도 만들 수 있고 30V, 60V, 뭐 이렇게 100V, 110V, 220V 이렇게 파워뱅크 회사에서 그것도 YTNF도 그것도 하시던데 그건 제 기술이니까 쓰지 마세요. 뭐 앞으로는 모든 게 전기양이 약하고 강량에 따라 프로펠러도 이렇게 틀리게 이렇게 조향을 하거나 이렇게 삼성전 이게 저기 현대기아차에서 하시던데 좌우 프로펠러 틀리게 해서 이렇게 자세 조절하거나 가변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아래 위로 올라간다. 그걸 하시더라고. 독일의 어떤 회사가 하시던데 제 기술이 너무 무단으로 좀 쓰이고 있다. 현대기아차도 이렇게 내부 고발이 만약에 있으면 제 기술 엄청 들어갔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건 제 생각일까요? 의심을 조금 가네요. 그래서 이제 YTN의 정부 출연 연구기관과 중소기업, 삼성과 대기업 제 기술을 무단으로 쏟아지더라. 태양광 전지로 기존에 다결정에 단결정에 금속 알갱이를 둬서 이렇게 배터리로 만들어서 전기를 축적시키는 기술을 쓰거나 금속 인쇄하시잖아요. 그러면 두톤줄을 넣어서 고속도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기를 딱 걸어줘요. 타타타타 걸어주면 이쪽으로 딱 보다 빛이 전기로 이렇게 바뀌는 일이 높은데요. 금속 같은데 그냥 만들어 가지고 금속을 일반적으로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MLCC 기술에도 쓰는데 아니면 그 옆을 해 가지고 대중소를 이렇게 두꺼운 놈을 이렇게 틀리게 만들어 가지고 금속이 이렇게 저장 구조를 만들 이렇게 딱 덮어줘요. 그럼 이게 안에 전기선이 돼서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가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 피복 없이 그럼 왔다 갔다 한다는 모든 만물은 서로 평균하지 않는 원리를 따라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에디슨은 뭐 이렇게 테슬라는 앞뒤로 왔다 갔다 하고 에디슨은 이게 어떤 직류로 보내고 저는 전기선을 구리선 뭐 그럴 필요 뭐 있냐 지금 구리선을 두껍게 만들어가지고 두꺼운 거 두께를 틀리게 만들면 이게 왔다 갔다 평균하고 돼서 주파선을 만들 수 있다. 그러면 이게 중폭 구조를 멀리 성전할 수 있는 기술을 모터 같은데 이게 서로 모터 같은데 발전기가 서로 굵기가 되는 구리선을 감아놓고 모터 직전에선에 들어가는 선에 이걸 만들어주거나. 다른 데는 전기선의 굵기, 구리선의 굵기 얇은데 이게 두톤 모터 직전에서 이게 금속을 두텁게 만들면 구리선이 여기에다 이렇게 전기가 많이 축적되는 거나 제 이론을 따라서 두텁게 일정 구간을 저는 10년 전부터 만들어 놨어요. 근데 이거를 딱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축적을 해서 세탁기가 구동이 안 되길래 두터운 놈으로 했더니 잘 돌아가더라고. 구동이 좀 약하게 되길래 자주 멈추고 그래서 이게 전기선이 얇구나. 그래서 두터운 놈으로 이렇게 그래서 모터나 발전기에 일정 구간에 두톤 놈을 넣어서 카패시터를 만든다는 거죠. 그렇게 하거나 다른 데는 전기선의 구리선이 두께가 똑같다 그러면 여기는 한 개 들어갈 건 여기 4개, 8개 자동차는 여기는 4차선, 8차선의 수용 구조를 만든다는 거죠. 여기서 전기를 아무리 강하게 넣어줘도 얘가 받아들이는 놈이 10V밖에 못 받아들이면 터져요. 전기 전압을. 이렇기 때문에 약한 전기소보다 강한 전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구조를 전기선의 구리선을 두텁게 하거나 해서 아니면 같은 두께라면 여러 개를 만들어서 받아들일 수 있는 이건 방산 장비에 들어가는데 인사 레이더에 들어갈 거라서 언어푸식으로 5개다 그러면 이제 전기선의 배터리 방식일 수도 있고 5개 그다음에 전기선의 방식일 수도 있고 언어푸식으로 1개 전기선을 열지 2개, 3개 열지 해서 전기양을 약하게 해서 강하게 받아들이는 구조도 만들 수 있다. 쓰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전기선의 구리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터운 놈, 중간 놈, 얇은 놈 해갖고 전기를 틀리게 받아들이는 기술을 쓸 수도 있어요. 하시면 되겠습니다. 약한 전기부터 강한 전기까지 다 받아들인다는 거죠. 수용 구조에 있어서 아무리 전력을 많이 수용 구조가 약하면
못 받아들이는 거지. 터져버리게 고장이 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만드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이런 것을 이건 이제 MLCS 기술에 들어가는데 대중소 알갱이를 넣어 전자잉크에서도 기술을 써요. 그래서 이걸 덮어가지고 이거 판으로 만들거나 구리회선 여기 반도체 회로로 들어가거나 전기선, 통신선, 피복 들어가는데 하시면 되겠습니다. 광섬유도 이렇게 만들 수 있어요. 광을 이렇게 대중소 안에 중폭 구조를 넣어서 광섬유선 안에 그래서 중폭화해서 멀리 전달할 수도 있습니다. 알갱이를 놔가지고. 광섬유선이나 뭐 전구 만들 때도 제가 구 형태가 됐든 뭐가 알갱이 넣어서 넣으면 그것이 중폭 구조가 알갱이를 넣는다는 거. 전구 만들 때도 네온산 같은 알갱이를 넣어서 뭐 다이아몬드 같은 오목한 홈 또는 되게 볼록볼록한 줄 이거는 그 레이저 광을 중폭할 때도 쓸 수 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빛을 반사봉사 가스 안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네온산인 때. 그래서 그 알갱이를 수없이 넣어가지고 빛을 반사복사해서 같은 전기에 대비해서 색깔도 넣어줄 수 있고 언어프식으로 해갖고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알갱이를 넣는 기술. 이거는 반도체 방막 트랜지스터도 가능할 것 같은데. 네네. 광섬유 끝단하고 회로를 이용해 색깔을 넣어주고 하면 되니까. 어쨌든 알갱이를 넣어서 빛을 반사복사를 한다. 가스 필요 없다라고 얘기를 한 것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전구 같은 기존 전구 같은 데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삼성에서 만든 이런 판이라든지 이런 판에다가 이게 이제 MLCS 기술에 들어가요. 그래서 발열이 잘 안 생기고 전기선은 대중소 구리알갱이나 알루미늄도 돼요. 다른 음성도 왔다 갔다 하면서 발열이 안 생겨요. 그래서 MLC기 피복을 만들어 갖고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이렇게 전 배터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예, 금속 배터리 콘덴서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저는 뭐 구리바 같은데 제가 모터 같은데 제가 이렇게 뭐 정류자 있잖아요. 70m 구리를 감아요. 그래서 전기 전도가 틀려서 발열이 쇼트의 원인이 된다고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데도 하시면 되고 이런 데를 하고 뭐 그래서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갖고 배터리로 만들 수도 있다. 이걸 수없이 배치해가지고 만들거나 연구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것을 아니면 옆에 놔둬갖고 그걸로도 이제 모듈 방식으로 수백 개 수천 개 가지고 전기를 흘리면 전 넘기보다 전기장이 자기장을 자극해가지고 전기를 많이 생산하는 기술이 되는데 필름 형식으로도 할 수 있어요. 하시면 구리 연구자석을 구리 가루를 대중소 넣어주고 구리 알갱이도 대중소 이게 서로 반응을 전기를 흘려줘 전기가 생산된다 이론인데 쓰시면 되겠습니다. 유리석 연꽃 쇠랑 유리막을 넣어서 발열 구조를 좀 강하게 만들어주거나 하시면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걸로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흘려보내잖아요. 그럼 이렇게 필름 방식으로 해서 빛을 색깔을 넣어가지고 전구 같은 거 알갱이들을 갖다 넣어주면 전구처럼 빛을 발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필름 형식의 어떤 디스플레이 소자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면 광섬유 끝단하고 구리 여러 걸 해가지고 전기를 넣어서 광섬유 끝단 마이크로 구조로 가는 그 필름 형식으로 해서 카페 창문에 딱 붙여놓으면 그것이 디스플레이 장치가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창문 같은 데 붙여놓고 그래서 뭐 이렇게 프로젝트 빔 방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바다뷰 이렇게 한강뷰 이렇게 산뷰 이렇게 뷰를 만들거나 이렇게 영화를 볼 수도 있다. 스크린 필름 방식으로 해서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프로젝트 빔 방식은 아니면 자체 전기 나가고 디스플레이 장치로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전자신문 이런 데 있잖아요. 전자신문이 아니라 전자종이 그건 이제 필요 없었거든요. 흑백밖에 안 되니까. 그래서 광섬유 끝단하고 이걸 이용해 가지고 색깔을 만들어내거나 할 수도 있다. 아니면 미세한 가루처럼 해서 미세한 빛을 반짝이는 구조를 미세한 알갱이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서 전구처럼 사용해서 그걸로도 이렇게 디스플레이 장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미세한 이렇게 전기를 흘려보내면 빛을 발하는 광섬유 컷한 거 이렇게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불이래가 제일 간단할 것 같은데 그걸로 필름 방식으로도 만들어내고 사람 모양 수백 개 다발 묻어서 필름 다양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광섬유다 그러면 아니면 네온산이다 울럭불럭하게 만들거나 이렇게 네온산 같은데도 오목오목하게 홈을 파거나 이게 빛을 반사 조명 가로등 조명 같은데 이렇게 돋보기 같은 오목한 홈을 파가지고 빛을 증폭하거나 빛을 태워버리는 군사 구조로도 들어가고 태양광 발전 물을 끓여서 전기 발전할 수도 있다. 난방에도 사용할 수 있다. 프라시창이라도 유리창에도 할 수 있겠죠. 가동 조모등 같은데 이렇게 색깔을 넣어가지고 빛을 증폭하거나 색깔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필름 방식으로도 가능해요.
오목한 봐서 오목한 판 필름 볼록볼록한 필름을 하면 빛이 반사복사해서 전구처럼 좀 더 발산하게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다이아몬드 코팅을 해서 넓게 하거나 카메라 렌즈 같은 데도 이렇게 다이아몬드 코팅을 빛을 증폭하는 거죠. 오목한 빛을 증폭하는 렌즈 마이크로 단위로 마이크로 렌즈에 쓰셔도 제 기술입니다. 캐논이 됐든 뭐 삼성이 됐든 다 쓰지 마세요. 네. 자동차 전조등 같은 데도 오목함을 봐서 빛을 증폭하거나 볼록볼록하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빛을 전구처럼 만들어 빛을 증폭하는 구조를 다이아몬드 커팅을 그렇게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레이저광 증폭할 때 썼죠. 그래서 태양광 같은 데도 이렇게 구리알갱이를 이렇게 넣어서 하거나 전기선에 구리선을 대중선을 삼성은 이게 펠티어 소자로 쓰셨는데 제 기술인데 얇은 데서 그렇게 두터운 놈 쪽으로 전기가 냉기가 흐른다 이 기술인데 펠티어 소자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걸 하시더라고요. 레이저 연구에 상까지 받으셨어요. 어디 상까 진짜 황당. 제 페이스북에 전 세계 정보창에 다 들어와 있어요. 저는 제가 빨로 사기쳤는데 이제 좀 물어보라 그래. 이재명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이준석 국회의원들은 내가 국회의원이라든지 원식 국회의원이라든지 빨로 그쪽에 하셨다 물어봐라. 직원이 하셨나? 저는 빨로 사기치지 않아요. 오래전부터 광고를 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구나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삼성은 한국어를 모르니까 전 세계에서 모를 거라고 뭐 삼성이 아니라 다른 데서 내가 말을 잘못했네요. 다른 데서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시지 마세요. 그래서 이게 그 어떤 삼성 얘기했던 뭐 이렇게 펠티어 소자 그럼 연고자석에도 구리를 감아서 한쪽으로 전기를 전도해가지고 다른 데를 냉각시킬 수 있다. 이것도 이제 하시면 안 되겠어요. 금속을 두터운 놈들을 넣어줘갖고 그쪽으로 이렇게 전기가 얇은 놈에서 두터운 쪽으로 전기나 이런 냉기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다이오드를 만들 수 있다고. 그래서 보시면 얇은 놈, 작은 놈, 중간 놈, 큰 놈 쪽, 큰 쪽으로 전기가 흐르게 되는데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쪽으로 전기가 다이오드도 되고 자체로 전기를 축적할 수 있어 금속으로 만든 카페시터가 어느 포함 트랜지스터가 된다.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압력밥솥 대신에 이렇게 이런 판을 만들 때 얇은 놈, 중간 놈, 두터운 놈, 거기 또 오목한 놈을 봐갖고 압력밥솥 열판이다 그러면 할 수도 있고 압력밥솥만 있는 열판이 있는 건 아니니까 그 모든 주방 냄비에 그걸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거기다가 뭐죠? 가열하는 열선도 대중소로 만들어 열선에다 고물 좀 파주면 열이 강하게 발산한다 그랬죠. 뭐 니크롬손이라든지 필라멘트 같은 도움을 좀 파면 좀 더 빛이 밝게 일어나. 발열만 제어만을 하면 개수만 계열을 해서 넣어주는데 알갱이를 좀 넣어서 열을 연기를 축적해서 빛을 발산할 수도 있어요. 텅스텐 필라멘트 등등등. 이거를 일단 하시면 제 기술이네. 그래서 이것도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소로 만들어서 폐부 없이 딱 걸어주면 이렇게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를 해서 전기를 생산하는데 KIRS 이거 개념을 쓰시면 안 되겠습니다. 전기를 걸어주는 방식은 제 방식이다. 뭐 전리층이 빛을 유도하는 장치라 그랬죠.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면 안 되겠다. 온 우주에 빛이 가득해야 되는데 별에만 가득. 테슬라의 전기요도처럼 전리층 전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빛을 유도한다. 산 쪽은 전기를 많이 주면 전기를 주면 이렇게 기후를 조절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빛이 많이 끌어들이는 지역은 이렇게 강하게 더워지고 빛이 없는 지역은 추워진다. 여기 흐려진 날에 해보세요. 잘 안 되지. 그러나 날씨가 쨍쨍한 날에 빛이 많은 쪽에는 강한 이렇게 태울 수 있어요. 이걸로 또 보기도 한번 해보세요. 간단합니다. 이론은. 하시면 되겠죠. 빛을 유도할 수 있다 기술인데 전파를 타타타타 걸어주면 주파수를 걸어주면 무선 송수신구에 거리가 늘어나고 뚜렷하게 오고 이렇게 서로 파형했던 여러 개의 전파를 묶어 쏘는 방식으로 하시면 제 기술인데 뭐 레이저 광이다 그럼 레이저 광도 그래요. 조명과 자동차 전조 등에서도 빛 사이즈를 대중소로 해주면 같이 뭉쳐서 감으로 상대방의 자동차에 이렇게 부딪혔을 때 확 용치는 현상이 일어나겠는데 다른 지역에서도 그래요. 레이저 공격기 같은데 대중소로 이렇게 쏘아도 한 군데 표적을 따라 쏘면 거기다 묻혀서 강한 열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 조명도 환하게 빛나는 방식이 되는데 일반 LED 전등 같은 데도 이렇게 대중소로 사이드 반도체 소자 램프 방식이 돼 대중소로 융합빛이 생긴다는 이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전력을 강하게 주면 난방 장치로도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빛이 이제 따뜻하게 했으면 더워준다. 햇빛 따뜻한 날에 햇빛이 강한 날엔 따뜻합니까? 춥습니까? 따뜻하죠. 그래서 조명도 그렇게 대중소로 해가지고 전력을 강하게 줘서 난방 장치로 사용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뭐 식물 같은 데도 쓸 수 있고, 빛을 이렇게 강하게 전기를 가려면 좀 빛도 강하게 주고 이렇게 약하게 주고 중간대로 이렇게 해서 조절을 해서 난방도 쓸 수 있고 조명도 쓸 수 있고. 네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거를 태양 전지판에다가 다결정, 단결정,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전기를 축적해서 배터리를 금속 배터리 카패시터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콘덴서 이론을 전기선의 구리선을 대중술 해가지고 필요가 없이 또는 이 안에도 전기를 걸어줘. 유튜브에 이걸 하시던데 알루미늄 매석에 저기 호일에다가 구리를 놔가지고 이렇게 자체로는 전기 생산 못해요. 전기를 걸어줘야만 빛이 전기로 이렇게 유도됩니다. 빛은 전기로 이렇게 빛으로 바뀔 수 있는데 광전 효과, 빛이 이제 금속에 닿으면은 광전 효과, 전자가 튀어나오는 현상이 일어난다는데요. 전기선을 사용할 때 우리가 전도가 잘 되는 게 구리, 알루미늄 이런 수준이 금속이 잘 돼요. 그래서 전기선으로 샀는데 빛이 이제 전기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전기를 확 걸어주면 금속을 구리판에라 그냥 갖다 놔도 그래서 여기서 전기로 바뀝니다. 알루미늄 판도 돼요. 전도도는 좀 틀리겠죠. 금속 빛이 전기로 바뀌게 된다. 전기를 확 걸어주면 그러니까 물이 끌어당기고 전기를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지하수 펌프 물 한 바가지 보면 지하수 물이 끌어당겨져 빛이 전기로 바뀌는 현상이 늘어난다는 이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KIRS도라는 어떤 데서 쓰시지 말라는 거죠. 네네. 뭐 튤리층에서 빛을 전기로 이렇게 걸어주니까 멀리 온다. 좀 이렇게 잠수함선에게 수도 주파수를 걸어줘 지붕을 잘 된다. 도청 기술이나 보청기 같은 탁탁탁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렇게 음일성도 잘 보인다. 특정 사람 음을 한쪽으로 해가지고 음을 속 다른 쪽에 조용하게 하거나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네네. 사람의 음도 다 주파수예요. 네, 주파수고 이게 전자기파인데요. 빛도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통신에 사용하고 있잖아요. 라디오 바로 사용하고 뭐 이렇게 다양하게 통신에 FM, AM을 해갖고 전부 다 통신에 사용하고 있는데요. 모든 이런 빛도 전자기파입니다. 소리, 음도 전자기파고 그래서 일종의 파동이죠. 네. 그래서 특정 사람의 음만 이렇게 주파수를 분석해서 지문처럼 그걸 유도해서 특정 사람 음만 청취할 수 있어요. 네.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가시광선이다. 그다음에 적외선이다. 그럼 그것도 전자기파니까 주파수를 걸어주면 이쪽으로 유도가 됩니다. 우리는 전자기파를 이용해서 통신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파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종의 빛은 전기로 빛으로 바뀔 수 있으니까 정지될 것이다. 빛은 에너지를 담고 있다는 것이죠. 하시면 제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자기파 금속이다 그러면 특정 전력을 걸어주면 끌어당기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튕겨난 현상이 아니라 빛이 이렇게 금속을 그냥 가만히 놔두면 튕겨난 현상이 열은 좀 전달이 돼요. 열이 전달이 된다, 에너지가 전달이 된다, 또는 전기가 전달이 된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이것은 이제 구리 전도도가 틀린 게 구리 이제 알루미늄이니까 그래서 효율이 높은 놈을 쓴다는 거죠. 태양광이나 태양 전지할 때 패널에 알갱이를 금속 알갱이 넣어서 카패시터를 만들거나 금속 인쇄할 때 두톤 구리질을 넣어서 고속도로를 만들어서 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이에요. 작은 알갱이들을 무수히 넣어가지고 그래서 전기를 축적해서 그쪽으로 좀 모은다는 거죠. 쉽게 사라지니까 전기가 약해서 이 기술을 다른 데도 적용하시면 되고 금속 카펫이다. 금속 이런 데도 쓰시면 우리 반도체 회로에도 이거를 두껍게 넣어서 플로팅 게이지로 전기 저장 구조를 가져가시고 코팅을 줘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러면 다결정이나 단결정 태양광에다가 이렇게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코를 넣어서 제조하시면 되겠어요. 코팅을 줘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표복이 만들어지는 건데 금속 인쇄할 때도 거기서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코를 넣어서 제조하고 표복을 좀 코팅을 줘가지고 피복을 형성하는 기술. 이건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 태양광에서도 쓸 수 있어요. 이런 기술도 쓰시면 여기다 구리판이나 이런 데도 알루미늄판에다가 유리석용 코팅 예사라 유리막 굴러서 코팅을 줘서 전기를 그 안에 가두는 기술을 쓰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물에다가 구리 알갱이를 대중소 넣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물 이렇게 넣어주면 전기를 걸어주면 전기가 축적된다. 보통은 이제 저기 이렇게 전기가 저항 구조를 가지게 된 필라멘트에서 두톤 전기 전도가 틀리면 스파크 발열이 터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항 구조를 가져서 필라멘트로 해서 텅스텐을 사용하시는데 전기를 저항 구조하면 거기 발열이 생기고 수소산소가 발생해. 그러나 구리 알갱이다, 알루미늄 알갱이 돼 대중소 만들면 거기 전기선이 돼. 그 안에 전기가 돌아다니므로 움직이기 때문에 발열이 안 생긴다 이론이죠. 양극재 자동차 배터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서로 다른 전기던도가 전기가 정체돼 스파크 발열이 일어나니까 같은 금속으로 대중소 하시면 그런 문제가 없어질 거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것도 제 기술입니다. PM 반도체에서도 이 기술을 쓸 수 있고요. 다만 펠티어 소재에서는 오히려 전기던도가 틀린 놈을 좀 배치해가지고 그쪽으로 이렇게 확 이게 이렇게 냉각을 효과를 크게 할 수도 있어요. 네. 또는 그 어떤 전자석 같은 데도 철심 넣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불순물을 좀 전기도를 약간 발열이 심하지 않을 정도면 전자석 유력이 강해진다 그랬죠. 끌어당기는 현상이 강하게 된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제 기술이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자. 단속이 다 들었으면 그렇게 주장하셔도 그래서 이게 아니면 이제 공기 기술로 간다. 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너무 무단으로 쓰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들은 사람이 꽤 많은가 봐요. 카이스트도 제 페이스북 광고 내셨는데 제 기술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뭐 그렇다. 네, 그런 것은 물에다가 알갱이를 이렇게 넣어주거나 구리판을 넣어갖고 이렇게 구리 알갱이를 이렇게 판을 대중소 이렇게 MLC 기술에 들어있는 액상을 덮어서 판으로 구리든 알루미늄 다 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또는 물에다 이렇게 소금에다 바닷물에다 이런 금속 서로 저렇게 금속을 전기도가 틀린 놈을 금속을 하나의 판으로 하든지 알갱이를 넣어줄 때 이게 서로 금속에 전기가 틀린 놈들을 넣어줘가지고 스파크 발열 고열 현상을 일으켜서 수소산소를 추출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을 거기서도 전기를 걸어줘야 돼. 저는 전기를 좀 전압이 높으면 좋은데요. 전기선의 구리선의 대중소에 피복 없이 태산한 앞뒤로 전기선의 구리선을 피복 없이 두께를 틀리게 하면 이게 왔다 갔다 모든 것은 평균하고자 해서 왔다 갔다 하는 주파수가 형성된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것도 된다. 구리 연구 자석에다 구리 코일을 감아가지고 이렇게 또는 반응하도록 옆에 놔서 알갱이 방식, 필름 방식으로도 전기를 흘려주면 전기장이 자극장을 자극해서 본래 넣은 전기보다 전기가 많이 나온다. 나노 구조로도 만들 수 있어요. 이런 거 모듈 방식 10개 이렇게 10개가 들어가 있다면 온오프도 할 수 있고 흘려보내주면 처음 나온 전기보다 많은 전기가 나와요. 이런 내가 저 금속 탄소 응급제가 지금 뭐 흑연이잖아요. 뭐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형태로 들어가는 콧물 좀 파주거나 입자나 가루에서 대중소로 콧물 좀 많이 들면 거기 좀 더 많은 전기가 축적이 되는 이걸로 만들어도 배터리 만든 양극재도 그렇게 할 수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탄소 같은 걸 만드실 때 탄소라든지 흑연 소재를 만들거나 카본 소재를 만들 때도 홈을 좀 파주면은 좀 더 성질이 좀 강화되는데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그래서 좀 더 많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있어요. 네, 이 기술을 쓰시면 이게 흑연 배터리 흑연 하나만으로도 응급체 하나로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기술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탄소봉 들어갔는데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 허물 좀 파주거나 입자나 가루의 대중소입니다. 여기서 이산화망간 가루도 대중소로 넣어주고요. 폭약이나 이게 장약이나 폭약 가루도 대중소 들어가면 저 기술입니다. 일단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나 이게 톡톡캔디 아시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가스를 이렇게 톡톡캔디 안에 탄산 넣어주잖아요. 그럼 그것처럼 그래서 가루가 이제 일반적으로는 다이아마트에 규조토가 일반적으로 다른 것도 돼요. 그런데 가스를 넣어주죠.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스 구조로 알갱이를 입자를 미세하게 넣어갖고 폭약을 하시면 제 기술입니다. 수소산소도 넣을 수 있어요. 이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인데 성형자들 같은 데는 뒤로 분산하는 구조를 넣어가지고 액체 폭탄을 넣어가지고 뒤로 이렇게 장약이 사정거리에 늘릴 수도 있어요. 이것을 쓰시면 되게 폭약에다가도 우라늄, 토륨, 플루토늄의 가루나 수소 금속 할 수 있거든요. 수소 금속이 있어요. 그래서 하면 가루를 넣어주거나 아니면 똑똑캔디처럼 해서 수소산소를 넣을 수 있어요. 이건 제 기술입니다. 폭약 유력이 틀려집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뭐 그런 것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아가지고 그걸로도 배터리를 만들 수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그래서 뭐 정류자에다가 모터 정류에다가 철심으로 구리바에서 구리코일을 감아놓으니까 쇼트에 전기도나 쇼트의 원인이 된다. 전기가 정체인데 발열이 일어난다는 거. 이걸 같은 구리바에다 구리코일을 감아야 된다. 구리바나 구리코일, 알루미늄바나 알루미늄 코일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수없이 수십 개, 수백 개, 수천 개 갖고 전기 생산 구조로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자동차 같은데 자동차 배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10개나 경병 처리해서 분할을 하고 이렇게 그걸 하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물에다가 그 구리 알갱이를 넣어주거나 구리바에다 구리를 감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배터리 금속 배터리 이론인데요. 그거를 해서 이거를 슈퍼카패시터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배터리에서 가져온 전기를 여기서 축적을 시키고 발열만 통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정적으로 저렇게 뭐 구리 전기선 구리선에 전기 흘리면 전기 안 흘려지죠. 그래서 이게 구리바에다 구리 코일을 감는 식으로 하잖아요. 또는 구리 이런 판 이렇게 대중서 알갱이를 넣어가지고 구리판이 이런 게 덮어가지고 액상 판으로 만든다. 이런 얘기 저렴 구조로 수십 장 수백 장에서 이거를 이렇게 MLCC 기술에 들어간다. 배터리가 된다는 이론인데 삼성에서도 많아요. 스마트폰 같은 데 많이 들어가. 그래서 이거를 배터리에서 끌어온 거 여기다 축적을 시켜서 가동하면 훨씬 돼. 구리를 아주 두터운 놈을 할 게 아니라 판의 형태로 만들거나 두터운 놈 구리바에다 구리코를 이렇게 만들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전기를 축적시키는 금속 배터리 카패시터 콘덴서 이론인데요. 쓰시면 제 기술에 뭐 숫자를 많이 한다는 언오프도 할 수 있고 그러면 거기 전력이 충전되어서 파워 있게 전기가 전달된다 이 기술입니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쓰지 말자. 제 기술을 무단으로 쓰면 어쩔 수 없이 공개 기술로 간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 같은 거를 이렇게 두께가 똑같잖아요. 한쪽은 두껍고 한쪽은 이렇게 틀리게 만들면 이것도 이렇게 방향을 틀릴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금속도 똑같아요. 연구자석이 아니라 모터죠. 모터에다 연구자석 할 때 여러 겹, 수십 겹, 수백 겹의 형태가 들어가 입자나 가로의 대중선 홈을 좀 파주면 표면적이 넓어진 현상으로 유력이 강해진다. 연구자석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 안에 되게 이렇게 금속이다. 그러면 이렇게 배치를 해. 샌드위치처럼 적층하는 방식인 이것도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어요.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기존의 연구자석을 필름 형식으로도 만드는데 대중소 이러면 필름이 좀 더 강해집니다. 위력이. 그리고 융합하고자 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필름 형식으로도 연구자석을 만들 수 있다. 어쨌든 뭐 이렇게 기존에 못했다가도 금속 조각에 구리가 이렇게 전기가 축전 이렇게 이거로 이렇게 구리선을 감할 때 두터운 놈을 넣어서 전기를 축적시켜 파워 있게 구동하는 기술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금속 조각들을 추가로 넣어가지고 그쪽 한쪽에다 넣으면 그쪽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한쪽에다 이렇게 양쪽에다 넣으면 파워 있게 회전하는 기술이 되고 연구자석의 두께를 좀 틀리게 해서 한쪽에다가 좀 두터운 놈을 넣어주면 그쪽 방향으로 회전합니다. 그것이 움직여서 이쪽으로 움직이면 이게 틀리게 만들 수 있어요. 여기서 이게 제가 그 모든 배터리에서 응응난 거 하나잖아요. PM 반도체나 방막대는 그럼 전극을 여러 개 만드시면 되겠는데 이것도 꼭지를 여러 개를 만들어서 캡을 씌워서 하면 되겠죠. 언어프 구조로 해서 큰 놈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작은 놈에 이런 기술을 쓰시면 되겠어요. 배터리에 꼭지를 여러 개로 만들어. 지금은 전극이 2개씩인데 응응난거 여러 개로 만들어 놓죠. 안에 배터리 모듈이 다 달려 있을 수 있습니다. 충전할 때도 배터리 모듈을 이제 우리 충전할 때 플러그 2군데 3군데 있는데 10군데 있는데 쿨러가 다 꽂아들어. 안에 배터리 모듈 다 달려있어. 빨리 충전돼. 이 기술이라는 거죠. 무선 충전할 때도 우리는 전파가 서로 다른 방향의 전파를 다 흡수할 수 있어요. 10개짜리. 뭐 한 개에 100이라면 10개는 좀 빨리 배터리 모듈 달려있다. 또는 같은 방향이라면 호출번호만 들리게 해서 스마트 호출번호처럼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해가지고도 충전할 수도 있다. 하시면 제 기술이 되겠어요. 비례층 같은데 타타타타 이렇게 걸어줘가지고 구름 지역 가서 전기수 비행선이 충전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저기 충전할 때도 나중에 증명이 될 거예요. 저는 엉터리 기술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우학 기술을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것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름대로 연구한 게 꽤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연구 기술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발표하지 엉터리로 발표하지 않는답니다. 네. 무단으로 쓰시니까 아닙니다. 공개 기술로 간다. 마음대로 써라. 구름 지역에 가서 모든 배터리나 이렇게 CPU나 반도체 만들 때 이렇게 쓰는데 100의 전기를 충전했다 그러면 여기서 그리고 그다음에 딱 걸어주고 딱 끊으면 되죠. 그래서 전기를 이동한다. 이렇게 해서
10회기 전기되면 이렇게 전기선을 많이 만들어서 이렇게 10식으로 나눠요. 그 밑에 서브를 해가지고 신호를 쪼개주는 기술인데 앞으로 CPU를 반도체에서도 쓸 수 있고요. 그다음에 회로 기판, 전자 회로 기판에서도 이 기술을 쓰거나 전기서, 배터리에서도 이 기술을 써요. 그리고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어요. 배터리에서도 직렬을 쓰고 싶으면 CPU나 반도체에서도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셔서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논리적인 회로로서 어떤 문장이 있다 그러는데 어디 갔지? 이렇게 논리적인 우리가 문장을 논리로 읽잖아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인간이 읽잖아요. 이게 직렬이에요. 병렬은 이거를 100개, 1000개 조각으로 쪼개서 동시에 이렇게 읽어드리는 기술. 동시에 인쇄하거나 동시에 저장하거나 이게 병렬이.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하잖아요. 뭐 인쇄 회로 기판, 인쇄하는 게 얘가 프린트 헤드가 됐든 뭐 10개, 20개로 만들어 가지고 자금 조각 단위로 동시에 인쇄에 들어가요. 이렇게 글자도 틀리고 색깔도 틀리고 언어도 틀리게 들어가죠. 이 방식을 사용한다는 거죠. 동영상계를 100개, 1000개로 해서 쪼개서 1년분 암호 설정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거나 연산구조도 100개, 1000개로 쪼개가지고 나눠주자. 이렇게 그런 개념을 쓰시면 슈퍼컴퓨터 같은 데도 이렇게 100개다. 컴퓨터, 회사 내 컴퓨터는 방통신에 연결하면 되겠죠. 연산을 이렇게 나눠줘서 연산하고 빨리 합산을 해주는 기술. 동영상도 이렇게 나눠서 저장하는 이런 기술을 슈퍼컴퓨터 데이터 센터에서는 발열이 적어진다는 거죠. 또는 직렬과 병렬을 공존하게 할 수도 있다. 슈퍼컴퓨터 이걸로 케이스 필요 없잖아요. 컴퓨터 그럼 와드보드 다 기판에다가 이렇게 저장 구조를 만들어주면 이거를 딱 넣어주면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그 데스크탑 노트북 또는 모뎀, 와이파이, 또 스마트폰이라든지 모든 가전기기에 기판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기술, 그것도 대중소로 해서 언어프도 할 수 있고요. 일꾼을 많이 만들어서 슈퍼컴퓨터처럼 능력을 강하게 발휘하는 기술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또는 보조 기판을 만들어서 비상 기판 보일러도 되고 아니면 전기차 이렇게 안 열려서 태워 죽자는 비상 기판과 비상 배터리를 만들어서 그 어프시키고 고장난 놈은 그걸 가동해서 문을 열고 탈출하자. 또는 드론 같은 데도 이렇게 비상 기판과 이렇게 했던 저렴 구조를 만들어 놓고 비상 전기를 배터리를 만들어서 이렇게 전파로 이렇게 그 화면을 감전되면 얘를 가동시켜서 추락시키지 않는 기술. 자동차에도 이거 필요할 거예요 앞으로. 모두 가전에도 필요하고 이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입니다. 그러면 전투기 같은 데나 이런 데도 그럼 비상연료통이 존재하거나 추락할 때 연료 떨어졌을 때 이게 참 위기 때 발휘하거든요. 그래서 전기 배터리면 전기 배터리 비상해 가지고 가동할 수 있겠죠. 네, 그것도 가능하다.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습니다. 이런 비상 배터리, 비상 연료통, 비상 기판 이런 개념을 쓰시면 제 기술이 되겠다. 남의 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맙시다. 네네.